가봅시다. 우리 어제까지 늪지대를 건너왔고 그 늪지대에서 빠졌던 친구들은요 죽었고 다시 게임처럼 살아나서 이제 깜빡깜빡하면서 살아나와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목숨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생태계에 대한 얘기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태계 자체는요, 생태계가 딱 정해져 있을까요? 다양할까요? 다양합니다. 생태계는 사실 사람들이 조금 모여도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역시 멀티가 안 돼요. 몇 명이서 했죠 제가? 7명. 사람만 좀 모여도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사람을 포함한 동물들과 식물들과 또 미생물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생태계는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너무나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어렵다는 걸까요? 쉽다는 걸까요? 왜요? 한 장 모자라요? 생각해봐. 자, 생태계는 종잡을 수 없습니다. 생태계는요, 어떻게 변화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알기 힘듭니다. 왜? 너무나 다양하니까. 우리 여기 지금 25명, 26명 모여있는 이 상황에서도 제가 어떤 미친 행동을 할지, 제가 어떤 춤을 출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고, 갑자기 미친 듯이 웃을 수도 있고, 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제 행동에 따라 여러분의 마음도 바뀌고, 여러분의 생각도 바뀌고, 여러분의 행동도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나비 효과라고 하죠. 제 어떤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행동을 미칠지 정말 몰라요. 이런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과 동물, 동물과 식물, 또 식물과 미생물들, 이런 다양한 관계를 생각하는 생태계는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어렵다는 걸까요? 쉽다는 걸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김동영이 구라를 쳤어요. 그죠? 분명히 생태계 가면 니들이 쉬울 거고 어려움 없을 거고 유전만 넣으면 돼 라고 해놓고 갑자기 또 생태계도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어렵냐면요, 문제 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다, 이것만 맞아 라고 하기에는 너무 다양한 예시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딱 정해져 있는 것 말고는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딱 이론으로 정립됐어. 이거는 설사가 틀린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이론으로 정립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 말고는 다른 예시를, 다른 상황들을 들고 와서 문제를 내기가 굉장히 무서운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가원도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건드렸다가 논란이 되는 문제들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 곳입니다. 왜? 여기는 굳이 여기서 1등급을 가릴 이유도 없고 2등급, 3등급 가릴 이유도 없어요. 이건 그냥 생태계가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주면 좋겠다라는 단원이거든요.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고 우리가 생물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살아갈 환경에 대해서 조금만 경각심을 가져보자, 이런 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막 꼬아서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만 숫자 계산식은 조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정해져 있으니까요.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그 숫자가 막 미분, 적분 나오고 수열 나와서 뭐 7번째 항을 구하고 이런 게 아니고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예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한번 시작해 봅시다. 생태계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하고 합시다. 개체라고 하는 용어는요, 여러분이 이거야 딱 설명하기 좀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개체죠. 강아지 한 마리도 개체고, 고양이 한 마리도 개체고, 펭귄 한 마리도 개체고, 고래 한 마리도 개체고, 세균 하나도 개체고, 식물 한 그루도 개체고, 요걸 다 개체라고 합니다. 독립적으로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생명체를 말이에요. 어렵지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얘는 너무 중요합니다. 자, 개체군. 일본어 배운 친구들, 개체씨 말하는 거 아니죠? 그죠? 개체군. 이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이제, 요즘에 복도를 지나가면은, 일본어로 막 서로 얘기를 해요. 너 왜 그러냐면 수행평가가 있대. 그래서,
개체군의 이 군은 군이에요. 뭐야? 군? 집단. 집단 모임이라는 거지, 모임. 개체들의 모임이 매우 중요한 거야? 무슨 종의 개체가 뭐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개체군이라고 이미 불렀다면 이 개체군에 들어가 있는 개체들은 어떤 종이라고요? 같은 종이라는 거야. 같은 종.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끼리 지금 여기 우리끼리 모여 있잖아요. 그죠? 생명과학 A반이라는 이 집단은 개체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집단이니까. 이렇게 같은 종, 옆에 친구가 뭐 같은 종 같지 않아요? 그건 아니죠. 그죠? 같은 종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같은 종입니다. 우리는 개체군이에요. 개체군. 그런데 이 교실에 있는 모든 생물을 개체군으로 묶을 수는 없겠죠. 이 교실에 있는 생물에는 곰팡이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 발에 있는 무종균도 곰팡이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손에 있는 다양한 세균들도 함께 있겠죠. 그죠? 그다음 공기 중에 있는 또 포자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실에 있는 모든 생물을 일컬으려면 개체군이라는 말로 쓰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 또 있냐면 군집입니다. 군집. 군집이라는 건 뭐냐면 개체군이 모여 만들어진 집단이에요. 개체군 집단인 거죠. 군집. 그죠? 마지막으로 생태계는 군집을 구성하는 개체군들이 다른 개체군 또는 빛, 공기 등의 환경 요인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체계입니다. 이걸 또 제가 주면 또 무서워요? 이거 외우고 있을까봐. 그죠? 우리, 물론 저랑 시험 한 바퀴 안 쳐봤지만 작년 기출문제 보셔서 아시죠? 이런 거는 절대 나오지 않죠. 이걸 막 달달 외우는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생명과학에서 이런 예쁜 그림을 보는 날이 오다니, 그죠? 아름다운 사슴과, 이 종에 대해서 또 저랑 토론하자면 저는 몰라요. 잘 모릅니다. 이게 뭐 꽃사슴인지 사슴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 귀여운 아기 곰이 엄마인지 아빠인지 모르겠지만, 엄마 같네요. 주로 애기들은 엄마랑 같이 있죠, 그죠? 엄마, 여기 아마 아빠인 것 같아요. 항상 소외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제 모습이죠. 우리 지원이가 엄마랑 놀래. 나도 너 보고 있단다. 군집. 또 이제 여기 독수리인지 맨지, 솔개인지 뭔지 몰라요. 어쨌든 다양한 종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군집이고요. 이 생태계는 생태계는 생물이 없나요가 아니지 생태계 전체를 포함한 거죠. 그죠? 이 다양한 개체군과 개체군 사이와 또 빛과 공기와 바람과 습기 등 다양한 것들을 함께 우리가 상호작용하고 있을 때 우리는 생태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생태계는 복잡해요. 복잡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태계를 우리가 마음대로 인간이 마치 이 생태계의 주인인 것 마냥 바꿔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체계거든요. 이 체계라는 건 뭐냐면 다 이어져 있다는 거죠. 다 이어져 있다. 우리 마음대로 뭔가 하나를 바꾸면 그 하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바뀌는 하나 때문에 뭔가 또 다른 것들이 바뀌고 또 바뀌고 그게 우리 인간에게도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태계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환경오염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최근에는 더 많이 고민하고 보고서도 많이 쓰고 하고 있을 텐데 그걸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태계를 보면서 정말 내 행동 하나가 다른 어떤 생물들에게 또는 어떤 환경 요인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생태계는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돌아서 나에게 온다라는 걸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태계 구성입니다. 뭐 한 2, 3년 꼴에 한 번 또는 3년 중에 한 2년은 나오는 시험에 나오는 파트입니다. 이 생태계 구성인데요.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도 조금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뭐 적을 게 있나요, 지금 갑자기? 아니, 여러분들 도대체 뭐 띄우면 갑자기 동시에 펜을 잡고 뭐 내려가는데 그 요인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주황색 글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중요하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네.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듯이 생물적인 요인과 비생물적인 환경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진 체계가 되는 거죠, 시스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물적 요인부터 한번 볼게요. 생물적 요인. 생물적 요인은 뭐 당연히 생물이죠. 선생님, 생물이 뭔데요? 생물은 우리가 생명 현상의 특성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물이라고 하려면 첫 번째 뭘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죠?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며 항상성을 지켜야 되고요. 물질 대사를 해야 되고요. 발생과 생장을 하고 생식과 유전을 하고 적응과 진화를 하는 친구들입니다. 물론 개 중에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것들을 우리는 생명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보면 되겠죠. 그렇게 기준에서 만들어진 게 생물적 요인입니다.
이 생물적 요인에는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제가 이 주황 색깔 해놓은 거는요, 이제 좀 중요하다 싶은 것들을 위주로 했습니다. 자, 생산자라고 하는 친구는요, 말 그대로 생산하는 친구입니다. 생산.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나도 생산적으로 살아가는데, 나도 생산자가 아닐까. 이때 말하는 생산은요, 이 유기물을 생산할 수 있느냐라는 유기물을 생산할 수 있느냐. 유기물을. 그러니까, 무기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물질들, 예를 들어 뭐 이산화탄소, 물, 이런 친구들을 우리는 무기물이라고 해요. 그런 무기물로부터 우리가 영양분이라고 부르는, 흔히 영양물이라고 부르는 유기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생산자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생산자가 바로 식물이죠. 이 조류는 벌드가 아니겠죠? 알게, 우리가 흔히 그 녹조, 홍조, 갈조 이렇게 말하는 이 조류입니다. 그래서 식물과 조류가 가장 대표적인 생산자들입니다. 요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소비자. 소비자는요, 생산자를 섭취하거나 또는 생산자를 먹고 사는 다른 동물을 먹으며 살아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산자도 유기물이고요, 다른 동물도 유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기물을 직접 만들지는 못하니까 만들어진 걸 사용할 때 우리는 소비자라고 해요. 소비자. 뭐 인간을 포함해서 초식동물, 육식동물 같은 것들이 있겠죠. 잡식동물도 있고요. 여기를 많이 헷갈려요. 3번 분해자입니다. 제일 보기에 많이 나왔어요. 제일 보기에 많이 나온 보기가 뭐냐면 곰팡이는 분해자에 속한다 라는 보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곰팡이는 분해자에 속한다. 자,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 속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생물입니다. 혹시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혹시 세포업을 하면 유기물을 섭취해서 무기물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세포업을 한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먹습니다. 오랜만에 복습해볼까요?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 공통으로 나오는 무기물이 뭐가 있죠? 물과 이산화탄소가 있죠. 단백질을 분해할 때 나오는 거는 이걸 기억하고 있다면 좋은 거예요. 무기물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우리도 무기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분해자여야죠. 근데 뭐가 우리는 안 돼요? 에너지를 얻죠. ATP를 얻잖아요. 이걸 분해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ATP로 만들어서 우리 살아가죠. 그죠? 사체 안 먹어. 여러분 생거 잡아 먹습니까? 뭐 우리 오늘 돼지 먹을까? 돼지 끽끽 하고 잡아가지고 생으로 막 살아있는데 뜯어 먹어요? 그러진 않죠. 사체 나하니까 사체를 분해하는 것도 분해자죠. 그죠? 여러분은 분해자예요? 아니에요? 이걸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응가를 하냐 안 하냐입니다. 응가를 하면 소비자예요. 분해자는 응가를 하지 못합니다. 분해자는 말 그대로 유기물을 분해하면 끝이에요. 우리는 넣으면 싸죠. 이게 우리 소비자와 분해자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곰팡이 똥 싸는 거 봤어요? 그죠? 식물은 똥 안 싸죠. 식물은 생산자 이미 뺐으니까. 그런데 세균 있는 곰팡이들은 응가를 안 해요. 그죠? 그래서 곰팡이는 분해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생물적 요인은요, 너무 간단합니다.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빛, 온도, 물, 공기, 토양,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방사선도 있겠죠. 자외선도 있을 거고, 다양할 겁니다. 자, 생물에게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공급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을 제공하면 이 환경이 없다면 생물도 당연히 존재할 수 없겠죠. 생태계는 크게 두 가지로 생물과 비생물로 나눌 수 있고, 이 생물은 크게 세 가지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눈다. 그런데 곰팡이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분해자에 속한다라는 거죠. 짜자잔. 기출문제 볼게요. 기출문제 1번 작년 수능입니다.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상황이 나타내는 것이다. 아직 다 안 할 거예요. 기억만 봅시다. 곰팡이는 생물 군집에 속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분해자니까 생물이죠. 그죠? 니은번. 2번의 니은번입니다. 2번의 니은번. 2번의 니은번이에요. 분해자는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다? 아니죠. 디귿번. 개체군 A는 여러 종으로 구성된다. 개체군은 같은 종으로 구성되죠. 그죠? 그럼 벌써 봐. 2번은 풀었네. 니은 틀리고 니은 틀렸으니까 답은 1번이죠. 생태계가 이렇습니다. 그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것들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요,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죠. 그죠? 그 제가 말씀드렸죠. 시스템이라고요.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 구성하는 요소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몇 다리만 건너면 연결되어 있겠죠. 첫 번째, 이거 이제 잠깐만. 바로 적지 말고. 자, 옛날에는요, 여러분 혹시 옛날 문제 푸는 친구들은요,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을 다 외웠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냥 이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과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생물과 생물이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는 생명과학이기 때문에 안 배우지만 비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구과학에서 서로 다르죠. 그죠? 그러면은 선생님 여기서 외울 게 아무것도 없네요? 네, 없습니다. 다만 예시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예시입니다. 빛의 세기에 따라서요, 식물 잎의 두께가 달라진대요. 자, 이건 지금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빛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식물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이거는 생물이 비생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야? 비생물이 생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야? 비생물이 생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이거는 작용의 예이다,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그렇게 꼬지 않습니다. 그냥 비생물이 생물에게 영향을 미쳤구나. 자, 지렁이가 토양의 통기성을 증가시킨대. 우리 지훈이가 그저께 배웠어요. 자, 지렁이가 토양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건 생물이 비생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토끼가 증가하면 풀이 감소한다.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생물이 생물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1번. 기출문제 1번. 디귿번. 빛의 세기가 참나무의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요. 빛의 세기가 참나무의 생장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자,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비생물이 생물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살표 니은과 디귿을 보죠. 니은은 비생물이 생물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있고요. 디귿은 생물이 비생물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그죠? 그러면은 디귿번. 빛의 세기가 참나무의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니은의 예에 해당할까요? 맞죠. 그죠? 그죠?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니은번. 같은 종의 개미가 이를 분담하며 협력하는 것은 기역의 예에 해당한다. 그렇죠. 왜? 같은 종의 개미면 개체군 안에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기역은 개체군 A와 개체군 B 간에 뭔가를 받고 있지. 그지? 개체군 A와 개체군 B는 서로 다른 종일 겁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그럼 우리 봐봐. 방금 수업 지금 10분도 안 했죠. 우리 솔직히 시작한 거는. 기출문제 1번 이건 다 풀었어요. 진짜 작년 수능이에요.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림 방금 했던 거죠. 그죠?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 미치는 거,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 미치는 거. 뭐 이거는 뭐 작용이다, 이건 반작용이다. 이런 문제가 혹시 여러분 문제집에 혹시 있다면 진짜 옛날 문제 그대로 쓰고 있는 거야. 요즘엔 그렇게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뭐 얘가 작용이니 얘가 반작용이니 이런 거 외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환경과 생물, 뭐 빛과 생물, 그러니까 환경과 생물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느냐라는 건데 집에서 읽어보면서 재밌다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많이 받는 양엽은 빛을 적게 받는 음엽보다 잎이 두껍다. 그래? 오케이. 자, 누가 누구에 영향 미쳤죠 지금? 빛이, 그렇죠. 비생물이 생물에 영향 미치는 거죠. 그죠? 수심에 따라 도달하는 빛의 양과 파장이 달라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류와 풍부도가 수심에 따라 다르다. 자, 빛에 따라서 조류의 분포가 달라지네요. 뭐에 영향 미쳤죠? 비생물이 생물에 영향 미쳤죠. 3번. 일조 시간의 변화로 계절 변화를 인식해서 일부 식물은 꽃을 피우고 일부 동물은 짝짓기를 한다. 비생물이 생물에 영향 미친 거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혹시 문제 이때는 뭐 꽃이 피네 안 피네 이런 문제 혹시 또 문제집에 있다면 정말 구닥다리 문제예요. 옛날 문제. 지금은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온도와 생물. 여러분도 마찬가지 겨울잠 자죠. 그죠? 1월과 2월에 방학 때 여러분들은 거의 동면 상태로 들어가죠. 친구가 만나자고 하지 않는 이상 굳이 내가 밖에 나가지 않겠다, 씻지 않겠다, 나는 먹기만 하고 자겠다. 그죠? 제대로 된 동면을 하시려면 먹으면 안 돼요. 그죠? 그죠?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항원동물은 추운 지방 갈수록 몸집이 커진다. 우리 귀여운 여우들, 아이고 귀엽다. 그죠?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 했던 사마계오, 페네계오라고 하네요. 사마계오와 북극계오입니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면서 오 예뻐. 1조 시간에 가면서 우리 생명과학에서 이런 거 가르치는 곳이 생명과학 사실 얼마나 예뻐요. 이런 거 보면서 낙엽이 왜 질까? 낙엽은 왜 식물의 잎을 떨어뜨릴까? 이런 게 생명과학이죠. 근데 저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런 거 다 못하고 생각을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잎을 여러분 뭐 나는 온도가 좀 춥네. 파란 게 좀 떨어뜨려. 온도가 추우면 손가락 한 개 좀 뗄까? 이렇게 안 하죠. 근데 얘는 온도가 좀 추워지면 잎을 쫙 떼죠. 이걸 떼는 것 같아요? 떼지는 것 같아요? 떼요. 스스로 떼요. 식물이 떼는 거 봤어요 혹시? 겨울이다. 이렇게 해요? 바람 불면 슉 떨어지죠, 그죠? 그럼 얘는 미리 작업을 다 해놨던 거야. 어떻게 하냐면요. 가지랑 잎이 붙어 있잖아요. 조금씩 균열을 지 스스로 내요. 균열을 내놓고 간당간당 붙여놔요. 그럼 이제 누가 떼줘요? 바람이나 동물이 떼줘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떼지면 상처가 생겨요. 그럼 병균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미리 떼지기 전에 병균 못 들어오게 세포벽 다 만들어서 거의 다 떼놔요. 그리고 바람물이 떨어지는. 이게 생명과학이죠. 이게 놀랍고 신기한 일인데 저는 이런 거 가르치고 있어요. 미안해요. 자, 그 다음에 물과 생물, 이거는 이런 거, 알로에, 찐득이, 그죠? 우리 연근, 또 찐득하죠, 그죠? 이런 거 보면 이제 궁금해하죠. 어떻게 이렇게 찐득찐득한 이런 액체를 얘들을 만들어낼까? 그죠? 그리고 여기 왜 구멍이 왜 뚫려 있지? 이런 것들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죠? 우리 이거, 갈라진 땅이 아니고 파충류의 껍질이에요, 파충류 껍질. 이거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여기 밑에는 또 미세한 구멍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생명과학. 이거, 네? 아르마딜로냐고요? 얘가 누군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거는 프리픽에서 만든 사진, 찍은 사진 제가 들고 왔네요. 그래서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이 딱딱한 걸 태어날 때는 말랑말랑했다가 정말 딱딱한 걸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또 벗기고 또 나오고 벗기고 나오고 이런 것들이 대단하죠, 정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토양과 생물. 토양이 비옥가스 잘 자란다. 귀여워라. 어디로 가지? 이리로 가서 누굴 만날까? 개구리도 만나고요. 뱀도 만나고 거기서 엄마 아빠 만나 식사도 하고 이게 생명과학이죠. 여기까지가 생명과학입니다. 이제 또 외워야 될 게 조금 나와요. 48페이지입니다. 자, 개체군의 특성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조금 아까도 말했듯이 조금은 이미 이론으로 성립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나올 게 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첫 번째, 이 밀도라고 하는 친구는요, 일정한 공간에 서식하는 개체수를 의미합니다. 이 개체군의 크기는 밀도로 나타내요. 예를 들어 여기가 지금 면적을 1이라고 가정하면 이 1 안에 지금 우리가 빠라랑 하면은 24명, 25명 들어있어요. 그러면 밀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1이라는 면적 안에 25개의 개체가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면적분의 개체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개체 숫자 놀이를 좀 한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요, 우리가 다음 시간, 내일 조금 더 얘기를 하고요. 개체군의 밀도가 높게 형성된다는 거는요, 그 환경이 개체군이 살아가기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개체군이 살아가기 적합하다라는 거죠. 우리 농촌에 왜 인구 밀도가 적어지고 있죠? 우리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라서 그래요. 일자리가 없거나 편의시설이 없거나 병원이 없거나 아기를 돌봐줄 곳이 없거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이 개체군의 밀도가 높게 형성된다는 것은 개체군이 살아가기 적합한 환경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창원이 100만이 넘죠, 그죠? 이 창원이 100만이 넘는 이유가 뭐예요? 100만 안 넘어요, 우리? 넘어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플래시로 봤어요? 슬래시? 창원 특례 또 자부심이 있군요. 저도 창원 사람이니까 자부심이 있습니다. 네. 이 개체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귀여운 아기가 태어나거나, 또는 여기 개체군에 같이 있지 않았는데, 저 멀리서 들어올 수도 있겠죠. 마치 우리 이사 오는 것처럼. 그죠? 개체군이 감소하는 방법은요, 이거 너무
사망하시거나 또는 여기 못 살겠어 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뭐 개체군의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는 건 너무나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겁니다. 생장곡선. 밀도는 제가 중요하지만 내일 얘기하기로 했고요. 생장곡선. 오늘 하는 것 중에 크게 세 가지 중요한 거 꼽자면 아까 말했던 개체군이라는 개념과 분의 자라는 친구, 생물적인, 무생물적인, 그 다음에 이 생장곡선입니다. 생장곡선은 뭐냐면 어렵지 않은 그래프예요. 보시면 그래프 좀 볼까요? 적고 할까요? 그래프부터 보고 싶은데 그래프 언제 나와요? 이제 나오네요. 네, 적고 일단 할까요? 적고. 네, 미안해요. 계속 제가. 자, 이제 제가 그래요. 뭐 그렇게 적을 게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데. 자, 시간에 따른 개체수 변화를 나타낸 게 생장곡선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X축이 시간입니다. 시간이 있고요. 왜 인상을 찌푸렸을까요? 이걸 보고. 자, Y축이 개체수예요. 그죠? X축과 Y축. ADH보다 낫지 않나요? 그죠? ADH보다는. 자, 시간에 따라서 개체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더니 개체수가 작다가 점점 많아지네요. 개체수가 왜 많아질까요? 번식을 하는 거예요. 애를 낳거나 번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봐봐. 두 명을 낳고, 좀 근친이네요. 어쨌든 최초에는 그랬을 거 아니야. 그지? 최초에는 뭐 부모에서 나온 남형제, 여형제가 서로 결혼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최초에 그 아담과 이브의 상태로 돌아가서 아담과 하가 아기를 낳고 또 아기를 낳고 아기를 낳고 아기를 낳고 하다 보면 점점 어떻게 집단이? 점점 커지겠죠. 이론적으로 보면 얘는 무진장 커져야 돼요. 무진장 커져야 됩니다. 2명이 4명, 4명이 8명, 8명이 16명. 2의 제곱으로 늘어나면 나중에는 뭐 감당할 수 없는 숫자가 돼야 되겠죠. 그죠? 이게 이론적인 생장곡선입니다. 정리해보면요. 이론적인 생장곡선은요.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그냥 단순 숫자 계산만 하는 거죠. 2배씩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2배씩 늘어나니까 우리가 지수 그래프처럼 이렇게 늘어나겠죠. 어떤 모양이에요? J자 모양으로 표현하는 거야. 누가 봐도 J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J자라고 하는 거죠. J자 모양이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실제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실제적으로는요. 이렇게 S자가, 이것도 S자로 안 보이겠지만 이 S자로 봅시다. 이런 모양이 돼야 돼요. 왜 이런 모양이 될까요? 잘 살아가다가 이론적으로는 이때쯤 한 16개가 돼야 되는데 한 10개밖에 안 돼. 이때쯤 되면 한 40개가 돼야 되는데 22개밖에 안 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죽으니까. 왜 죽었을까요? 같은 종이라고 볼게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같은 종끼리도 먹는 경우 있죠. 그럴 수 있으면 또 혹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또 늙어서. 제일 중요한 게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왜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들이 경쟁하는 이유죠. 여러분들이 경쟁하는 이유 사실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만 돈을 버는 것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경쟁할 필요도 없고 뭔가 없다면 지금 애를 안 낳을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일본은 1 떨어졌다고 지금 난리 났죠. 출산율 1 떨어졌다고 난리 났는데 우리는 지금 0.7이에요. 거의 지금 망해가는 나라인 거죠. 사람들이 왜 애를 안 낳아요? 이론적으로 낳아야 돼요. 남자 여자 좋아? 결혼해? 애 낳아? 하는 건데 남자 여자가 좋아하지만 참아요. 그리고 애를 낳지 않아요. 우리 딩크족이야. 우리 애 없이 잘 살 수 있어. 왜 애를 안 낳아요? 제약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는요. 개체군의 밀도가 높아지면요. 환경 저항이 증가해요. 환경이 증가하지 못하게 눌러 제낀다라는 거야. 어떤 것들? 먹이, 그다음에 서식지 부족.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면적은 정해져 있죠. 아무리 아파트를 집어 올려 놓아도 100층 이상 만들면 또 무섭죠. 그러니까 뭐 300층, 400층까지 올릴 수 있는 기술 생긴다면 또 모르겠지만 이 좁은 면적에 6천만, 5천만 인구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먹이 부족. 또 어떨 때도 있어요.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이라 맨날 우리 한국 옛날 한국 초가집 같은데 또 아무데나 퍼지러 싸고 그냥 문지르고 막 거기서 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위생적인 문제도 생기고요. 개체 간의 경쟁도 생기고요. 모이다 보면 질병이 생겨요.
이런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요, 죽죠. 죽어갑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개체수와 이론적 개체수의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환경저항이라고요. 환경저항.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별표 이렇게 돼 있죠. 환경저항은 언제 존재한대? 언제?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야. 환경저항이 존재하지 않는 순간이 있을까? 물론 아예 태초면 모르겠습니다. 아예 진짜 생명체가 아무것도 없고 진짜 모든 게 다 갇혀있는 상황에서는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일은 거의 없죠. 생태계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저항은 항상 존재합니다. 지금도 여러분께 존재하고 있죠. 1등급이 만약에 300명 다 준다면 여러분이 경쟁하겠습니까, 지금? 굳이? 야, 미래의 취업이 보장되고 미래 모두에게 연봉 8천을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놀아. 라고 다 놀고 있겠죠. 근데 우리가 경쟁하는 이유가 뭐야? 연봉이 달라지고 연봉에 따라 먹는 게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환경 저항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수용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환경 수용력은 뭐냐면요. 이 개체가 막 증가하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는 이 선이 생길 거야. 우리가 이거를 수학에서 뭐라고 하죠? 임계선이라고 하나요? 이거 점근선이라고 하나요? 이 방정식, 이 y는 몇, 이거. 점근선이라고 해요. 기하에서 배우나요? 점근선. 어쨌든 이 생장곡선이 쭉 증가하다가 어느 이상 증가하지 못하게 되는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환경 수용력이라고요. 이 환경의 수용력이 있다. 우리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70억이 돼가고 있죠. 70억 넘었죠. 그러니까 제가 80억이 돼가요? 그건 제가 못 들어봤는데. 벌써요? 중국이 힘을 내고 있나? 중국이 아마 지금 저출산 정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도가 힘을 내고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분 때만 해도 60억 인구였어요. 근데 지금 70억입니다. 사실은 이 지구가 감당하기에는 이미 환경 수용력이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인간의 기술의 발전으로. 원래는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못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먹을 걸 많이 만들어내죠. 토양에 영양분이 부족해서 못 해야 돼요. 그런데 질소랑 수소랑 결합시켜서 질소 비료 만들어서 계속 키워내고 있죠. 분명히 당할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이 아니겠지만 여러분의 후손의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지금 이 다 써먹고 있는 이 순간에 땅을 치고 후회할 때가 올 거예요. 환경 수용력을 이미 벗어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어쨌든 이 환경 수용력이 원래는 존재해야 돼요. 인간에게도. 근데 지금 아마 그게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넘어가죠. 근데 그래프에서 중요한 건 뭐야? 환경 저항은 언제?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론적 생장 곡선과 실제적 생장 곡선은 모양이 다르다라는 것과 환경 수용력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생존 곡선입니다. 얘는 상대적으로 좀 중요도가 떨어져요. 잘 안 나옵니다. 생존 곡선은 잘 안 나오게 되는데 한 번씩 그래도 한 3, 4년에 한두 번 정도, 한 번, 두 번, 뭐 교육청에서는 좀 나오기도 하는데 평가원 잘 안 내기도 해요. 이 생존 곡선은 뭐냐면 같은 시기에 출생한 개체 여러분들이죠. 여러분 2006년, 7년생이에요? 아이고야. 자, 같은 시기에 출생한 개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얼마나 살아남아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잔인하죠? 얼마나 살아남아 있느냐를 보는 거 생존 곡선입니다. 일단 적어보죠. 적어보죠. 4명까지 적고 나서, 네, 4명까지 적어봅시다. 오늘 48페이지까지 다 할 수 있겠네요. 따라란. 네, 가보죠. 일단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같은 시기에 태어난 애들을 가지고 얘가 얼만큼 살아남았는지를 보는 거야. 이게 생존 개체 수 또는 이거를 생존율이라고 하죠. 생존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생존율. 자, 생존 개체 수를 봤더니 이 생존 개체 수가 미안해요. 이 생존율 이거를 생존율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Y축에 생존율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요. 그 말을 한 건데 이 생존 개체 수는 생존율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혹시나 오해했을까봐. 자, 생존 개체 수를 보면 1형을 볼게요. 1형을 다 1000마리가 태어났다고 보는 거야. 상대값으로. 자, 1000마리 태어났는데 상대 수명이 100이야. 우리도 100살까지 사니까 그냥 코끼리도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해보자고.
100살까지 살아? 그러면은 한 50살까지 죽는 게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50살까지 거의 안 죽어요. 그죠? 그러다가 수명이 다 돼가면 어떻게 돼요? 기아가 갑자기 훅 줄어들죠. 그죠? 이게 뭐냐면 1형은요. 이걸 좀 이따 볼게요. 좀 이따 볼게요. 초기 사망률이 낮고 후기 사망률이 높다는 거예요. 초기 사망률은 낮고 초기에는 잘 안 죽어요. 그런데 후기에는 사망률이 높아지는 거죠. 왜? 기대 수명이 다해서. 그러면은 얘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출생하는 수 자체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많이 나오면 7명, 8명이죠. 그죠? 적게 나면 한두 명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출생 수가 적고요. 얘들은 부모의 보호를 받습니다. 주로 포유류들이죠. 포유류들. 부모의 보호를 받아서요. 초기 사망률은 굉장히 낮아요. 부모가 보호해 주니까. 그런데 이 후기 사망률이 높아진다. 뭐 때문에 죽어요? 주로 수명이 닿아서 죽을 때 우리는 1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죠. 큰 포유류들은 대부분 1형입니다. 이거는 좀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자주 안 나오는데 나오면 그냥 대놓고 1형, 2형, 3형을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준이 1번이잖아요. 1번. 누굴 기준으로 했겠어? 사람 기준으로 한 거지. 사람 기준으로. 그래서 1형이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형은 뭐냐면요. 시간에 따른 사망률이 비교적 일정합니다. 볼게요. 2형은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거의 일직선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함정이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 한 칸 동안 이 구간 니은, 구간 기역으로 보는 거죠. 자, 2형은요, 사망률이 일정해요. 점점 죽어가는 개체수가 생존한 개체수에 비해서 일정합니다. 그러면은 기역과 니은에서 사망한 개체수는 같다. 맞아요? 틀려요? 기울기가 똑같아요. 요만큼 줄어듭니다. 얘도 요만큼 똑같이 줄어들어요. 사망한 개체수는 같아요? 달라요? 응? 왜? 갑자기 왜? 자, 얘가 1만큼 증가하면 얼만큼 감소한다고 볼까요? 1만큼 감소한다고 볼게요. 기울기 마이너스 1. 얘가 1만큼 증가하면 1만큼 감소할까요? 왜요? 기울기 일정하다니까요? 기울기 일정합니다. 기울기 같아요. 같다고 볼게요. 틀려요. 고마워요. 한 명은 누가 희생했어야 됐어요. 이게 진위가 된 거죠. 여기 그래프 볼래요? Y축?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0부터 10인데 여기까지 10부터 100이고 100부터 1000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개체수가 몇백 단위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개체수가 몇 단위요? 10단위입니다. 달라요. 이걸 문제를 제일 많이 내요.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흔히 로그 스케일이라고 해요, 로그 스케일. 로그로 하면은 0, 1, 2, 3이죠. 그죠? 로그 스케일이 로그 스케일. 그래서 0, 1, 2, 3인데 요거를 이제 문제를 낼 때 이렇게 주로 문제를 내요.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사망한 개체수는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망한 개체수는 Y축을 잘 보셔야 돼요. Y축을 잘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형에서 가장 많이 나온 복이에요. 2형에서. 그 다음에 3형입니다. 3형이에요. 3형. 3형은요. 초기 사망률이 매우 높아요. 이거 보세요. 야, 태어났어. 오, 예. 북. 다 죽고. 나 살아남았어. 얘만 살아가는 거야. 이게 뭐예요? 출생 수는 엄청나게 많아. 어류들이죠, 어류. 날치알. 혹시 먹을 때 몇 개 세고 먹습니까? 날치알 초밥. 오케이. 세보고. 왜 걔들은 그렇게 많은 알을 낳아요? 잘 죽어요. 잘 먹혀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요. 태어나자마자 그 거친 세상에 태어나서 첫 날개짓에 죽어요. 첫 헤엄에 죽어요. 저희 집에 지금 저희 지원이가 개구리를 들고 가서 올챙이를 키워서 개구리 됐거든요. 걔들은 정말 다행이죠. 개구리 알 많이 나오면 다 개구리가 될까요? 대부분 올챙이 때 물고기들이 먹어요. 그죠? 근데 우리 집에 온 애들은 살아남은 거지. 그런 애들이 3형입니다, 3형. 출생수는 많아요. 하지만 초기 사망률이 매우 높아서요.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적죠. 이렇게. 이걸 우리가 인간이 좀 극복해 주려고 뭐 해요? 치어를 다 만들어내서 알을 부화시킨 다음에 내보내주죠.
그나마 조금 살아남게 하려고. 그죠? 어쨌든 1형, 2형, 3형이 있는데 사람은 무슨 형에 속한다고요? 1형에 속한다. 그죠? 그 정도. 그 다음에 2형에서 기울기가 똑같다고 해서 같은 시기 동안 사망한 개체 수까지 똑같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문제 끝났네요. 뭐 이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계절에 따른 또는 환경 요인에 따른 개체군의 크기가 바뀔 수 있다. 이게 뭐 돌말의 개체 수가 파란 색깔 그래프인데 뭐 적을 게 있나요? 없죠? 이거 정리적해요. 다 봅시다. 자, 돌말의 개체도 파란색입니다. 겨울이 되면은 좀 적었다가 봄이 되면 확 늘었다가 다시 또 줄어들죠. 그죠? 이렇게 개체군의 크기가 아까 봤던 출생이나 사망 또는 이입과 이출에 의해서 바뀔 수 있지만 이런 환경 요인에 의해서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뭐 잠자리는 주로 이렇게 되죠. 여름부터 시작해서 가을에 많았다가 잠자리 다 없어지죠. 그죠? 모기도 여름에, 요즘에는 거의 봄부터 여름 왔다가 또 없어지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 계절에 따라서 개체군의 크기가 주기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고요. 또는 포식자와 피식자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 스라손이라고 하는 친구가 눈 돌아갔죠. 죽었죠. 눈신 토끼를 잡아먹는 장면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자, 이거는 좀 여러분들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파란 색깔이 눈신 토끼고요. 주황 색깔이 스라손이에요. 한번 그래프 잘 보세요. 파란 색깔이 증가하면 주황 색깔이 증가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주황 색깔이 증가하면 파란색이 증가하는 것 같아요? 파란색이 증가하면 주황색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자, 그러면 파란색이 먹이일까요? 주황색이 먹이일까요? 네, 요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 그래프를 주고 여러분들께 물어보는 거죠. 눈시토끼 스라손이 안 주고 얘를 기억, 얘를 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이 포식자다. 뭐 기억이 피식자다. 포식은 먹는 거, 피식은 먹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보세요. 검은 색깔이 있고요. 빨간 색깔이 있습니다. 뭐가 피식자 같아요? 좀 이게 너무 뭐가 먹히는 애 같습니까? 검은색이죠. 그죠? 얘가 검은색이 늘어나니까 얘가 늘어난 거죠. 또 얘가 늘어나니까 얘는 줄어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 포식과 피식을 좀 구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 문제 나올 때 한 번씩 나오는 거라서 언급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죠. 이 개체군 내 상호작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개체군 내 상호작용 적을 거 좀 있죠. 왜 적을 게 많을까요? 중요해서 그래요. 문제에 자주 언급되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우리 중요하다는 건 별로 없어요. 그 생태계에서도 이제 그 개체군, 그다음 분해자, 그다음 생장곡선, 그죠? 그다음에 이 개체군 내 상호작용. 요거 우리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볼게요. 여러분들 하고 있는 겁니다. 개체군 내니까 같은 종끼리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종 안에서. 같은 종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에요. 나중에 개체군 간 상호작용을 배울 건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개체군 간은 개체군과 다른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 그럼 무슨 말이야? 다른 종끼리의 상호작용이고, 요거는 뭐야? 같은 종 안에서. 여러분들 하고 있는 거예요. 텃세. 진하죠, 여러분들. 그 새로운 친구 집단에 들어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텃세. 일정한 생활권을 확보하고 다른 개체의 침입을 적극적으로 막는 거야. 같은 개체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은어. 은어 보시면 요거 자기만의 세력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오면요 미친 듯이 물어요. 미친 듯이. 자기들끼리. 같은 종끼리. 그래서 이런 세력권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내 세력, 내 이 바운더리 안에 누가 들어와? 이씨. 전화 왔어? 이씨. 하죠, 그죠? 아, 밥 먹을 때 이렇게 먹는 거야. 순서대로 가는 거야. 뭐 아는 척하고 다 텃세를 부리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순위제 여러 번 하는 거죠. 참 적나라합니다. 먹이나 배우자를 차지한대요. 순위에 따라. 인간은 뭐 좀 발전해 보이죠. 발달한 것 같죠. 이거 하고 있죠. 일본 원숭이? 여기에 인간 적어도 틀린 말 아니에요. 그죠? 닭도 그렇고요. 닭이 제일 대표적인 순위제의 친구들입니다. 그 다음에 리더제. 여러분도 하고 있죠. 우리 대통령이 이끌어가고 국회의원들이 이끌어가고 여러분 반장이 이끌어가고 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거는 늑대와 기러기예요.
예시들은 조금 물론 꼭 기억 안 해도 되는데 기억하지 마. 뭐 다 알려줄 거예요. 예시들이 그렇게 나올 거야. 그냥 뭐 기러기가 때를 따라 이동하고 리더가 때를 이끌어가는 것은 리더제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냥 뭐 쉽죠. 그 다음에 사회생활 여러분들 하고 있는 거죠. 꿀벌이죠, 꿀벌. 우리 꿀벌들 밥 먹기 전인데 미안해요. 마지막이요. 가족생활 여러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혈연관계 개체들이 모여 생활하는 거. 뭐 사자, 귀엽죠, 그죠? 네, 이런 친구들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